그럼 교육청 22번부터 보겠습니다. fx가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값과 t부터 무한대까지의 최소값의 차이를 gt라고 설정했대요. 근데 이 gt라는 애가 정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최소와 t부터 무한대까지의 최소 맞죠? 이 둘을 뺀 거, 이 둘의 차가 지금 gt인데 그 gt가 될 수 있는 게 0부터 2까지래요. 그쵸? 0부터 2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gt는 k를 갖는 거구나. 말을 잘못했죠? 차에 대해서 이 gt라는 애가 k가 된대요. 요 범위에 대해서. 즉 g0도 k고요. g0.1도 k고요. g0.2도 k고요. 그러니까 t가 0부터 2까지에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k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0보다 크대. 0은 아니란 거겠죠? 자, 예시부터 들어봅시다.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 그치? 예시부터 들어가면서 천천히 해보려고 해요. 매번 말하지만 예시 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대표적으로? 이쁘게 그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보통 특수한 일이 벌어지니까 W를 이쁘게 그렸어요. T를 특수한 데를 잡고 해봅시다. 여기라고 해봅시다.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 누구예요? 얘죠. 얘가 최소값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슝 가는 거의 최소값 누구예요? 여전히 얘죠. 맞아요? 그 둘의 차는 얼마야? 0이에요. 그쵸? 맞죠? 0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살짝 키웠어요. 0부터 2까지 쭈르륵 다 똑같은 거여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t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얘인데 이 둘이 지금 똑같다고 내가 그림을 그렸잖아. 그럼 둘의 차도 얼마예요? 여전히 0이야. 이거 안 바뀌었네. 안 바뀌었어. 맞지? 그래서 t를 조금 더 키웠어요. 어디로 키웠어요? 여기라고 해봤어. 그랬더니 여기서부터의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는 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도 여기예요. 안 바뀌었어. 근데 만약 내가 t를 여기로 움직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바뀌었잖아. 그치? 차가 일정했다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는 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는 얘기 때문에 최소 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GT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정했다고. 근데 그러다가 얘가 바뀌는 순간 변했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래? 내가 원하는 일정한 애는 0보다 커야 돼. 이 그림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일정하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K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차이가 있어야 돼.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최소랑 그 다음번의 최소가 차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좀 찌그러지게 그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얘에서 얘를 뺀 게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여기에서의 최소값보다 어때야 돼요? 조금 더 커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4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얘죠. 근데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얘예요. 그쵸? 둘 차이 뭔가 있죠. 여기까지의 최소값도 얘예요. 얘예요. 맞죠? 최소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얘예요. 안 바뀌었죠? 최소값이 여전히 일정합니다. 그럼 얘 어디에서 바뀌어? 여기에서 만약 내가 여기까지라고 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가 누가 돼요? 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는 안 바뀌지. 즉
아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점을 잡았을 때 특수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뤄졌었는데 얘를 좀만 더 내리니까 최소값이 얘보다 작아졌다고. 이 왼쪽 부분의 최소값이 아까 전보다 작아졌다고.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디까지인 거야? 얘에서 가로선 그린 점, 요 점까지가 0과 2 사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t 내가 찾는 경계, 그 경계가 0부터 2까지가 일정하다 했잖아. 그쵸?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은 얘, y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여전히 얘죠. 그쵸? 그래서 여기 둘의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찾는 k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봤어. 여기서부터도 여기가 t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 여전히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 여전히 얘. 그래서 차이는 똑같이 k가 되죠. 하지만 얘가 이쪽을 넘어가는 순간, 이 파란 선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차이가 요만큼이 돼버린 거죠. 변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정할 수 있는 t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게 0부터 2까지라 했잖아. 이거 x좌표예요. 그래서 0부터 2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G4가 0이다. 잠깐 G4가 0? G4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G4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차이가 0이라는 거야. 아니 차이가 0일 수가 있어? 하필 우리가 첫 번째 예로 들을 때 봤어. 차이가 어떻게 하면 0이 돼? 맞아. 같은 곳이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정확하게 얘로 같잖아. 그치? 그럼 그 점이 누구라는 거야? 4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누구죠? F'4가 0이다 라는 것까지 얻어낸 거죠. 그럼 완성이에요. 자, 저거 보고선 식 찾읍시다. 식 어떻게 찾죠? 네, 식 어떻게 쓰냐? 고민을 합니다. 뭘로 하는 게 좋을까? 그 값을 기준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함수 자체를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할 때는 뭐가 더 편할지를 좀 고민해주면 돼요. 나는 그냥 여기 파란색 선 그은 김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려고요. 그러면은 fx를 어떻게 하냐? 저 가로선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최고차는 계속 알려줬죠? 0에서 접하고 2에서 지나면 여기 한 놈 누군지 몰라요. 얘 누군지 몰라서 더하기 c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fx예요. 그러니까 얘를 y는 c라고 설정한 거죠. 아직 안 써먹은 힌트는 방금 말했던 f'4는 0, 그쵸? 전개할까요? 이거 전개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x 4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의 x 세제곱 2a x제곱 더하기 c가 돼요. 그래서 f'4는 숫자 크네. 256 마이너스 3 곱하기 16 48에 2 더하기 a 더하기 4 16 16a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c. 이거 c는 없죠. 48 마이너스 32a 96을 빼주면 96 하면은 160 이렇게 됩니다. a가 5가 되네요. 단번에 나왔네요. 자, 그렇게 나왔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k가 얼마냐 라는 거고요. k는 내가 지금 찾는 누구야? 차이죠. 맞아요? 근데 k 뭔지 모르겠는데? k는 이렇게 써야겠네요. F0이랑 F4의 차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G-1은 뭐예요? G-1이라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최소와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의 최소죠.
그 둘의 차예요.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쯤에 있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소는 그냥 누구야? F-1이죠. 그쵸? F-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의 최소는 누구예요? 그냥 얘죠. F4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을 뺀 거죠. 그래서 얘는 F-1 빼기 F4가 됩니다. 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둘을 뭐 해달래? 더 해달래요.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죠. 대입을 해봅시다. fx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x제곱에 x-2 곱하기 x-5 더하기 c라서 f0-f4는 한 번에 쓸 걸 그랬나? 여기다 0 대입하면 0, 여기 c만 남고요. 4 대입하면 얼마예요? 16,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f-마이너스 f4는 마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마3 곱하기 마6. 잠깐만, 마이너스 32를 뺀 거니까 이거 플러스죠? 얘는 얼마랬죠? 마1, 마3. 18 더하기 32라서 50. 그래서 둘 더하면 얼마예요? 82.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해요. 원래 요런 류. 그러니까 22번이잖아. 그치? 22번쯤의 고난도 문제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려고 해봐야 돼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알았죠? 23번. 뭐 약간 극한처럼 생겼어요. 그쵸? 이게 뭔 말이지? 고민을 합니다.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k분의 2x제곱 fx-fk의 제곱, 이거랑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k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fk의 제곱, 이 같대요. 둘이 같대. 뭔 말이지? 극한이니까 대입부터 생각합시다. 분모는 대입하면 0, 분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k제곱 fk 마이너스 fk 제곱이죠. 그럼 0분의 0 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2k제곱 fk가 뭐예요? fk 제곱이랑 같대. 요건 근데 그냥 여기다 k 대입하면 fk 제곱 빼기 fk 제곱이거든. 어차피 0분의 0이죠. 상관이 없네.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일단 얘가 같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하, fk가 0이거나 2k제곱과 fk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존재한다 했잖아. 그치? 아니,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는 존재한다는 말은 없긴 한데 이 둘이 같다는 거는 이미 존재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 둘이 같으려면 둘 다 발산하는 건 같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 것을 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0분의 0꼴을 우리가 매번 말했죠. 뭘 의미해요? 분자를 미분한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 미분한 건 얼마야? 이거는 알아. 분자 미분하면. 그렇죠? fx 곱하기 fx니까 곱의 미분 얼마? 2f'k 곱하기 fk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좀 바뀌었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차피 숫자예요. 숫자니까 미분하면 날아가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같도록 하는 애가, 이게 같도록 하는 애가 t와 마이너스 t 뿐이래요. 자, 근데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되고요. 이거거나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연립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럼 얘라고 해보죠. fk가 0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fk가 0이라면 여기 그냥 0이 돼버려요. 그쵸? 여기도 얘가 0이 돼버리죠. 얘만 남아요. 0은 f'k가 됩니다. fk가 0이라면은 f'k도 0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애가, 이걸 만족하는 애가 t랑 마이너스 t라고 말을 하는 거죠. t랑 마이너스 t에서 함수값도 미분계수도 0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t랑 마이너스 t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f't도 ft도 f' 마이너스 t도 f 마이너스 t도 0이다라는 건데 프라임과 함수값이 둘 다 0이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미분계수도 0, 함수값도 0. 다른 말로 뭐예요? 접한다예요. 누구에? x축에 접한다는 거야. 함수값이 0이야. x축과 만났지. 근데 거기서 기울기도 0이라고. 그럼 접한다는 거잖아. 누구에 접해? x축에 접한다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t랑 마이너스 t에 대해서. 맞아? 근데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죠. fx의 최소값이 17이다. 이게 맞니? 얘 최소값이 17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최소가 17이라는 말에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이 형태는 틀린 거야.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아, 여기 맨 처음에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가 기각이 됐으니 나한테 원하는 것은 두 번째. 2k제곱과 fk가 같으며 그러면은 이 fk가 2k제곱이잖아요. 얘가 2k제곱이고 얘도 2k제곱이고 그렇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여기가 2k제곱이니까 4k제곱 4k제곱 f'k가 이거 2k제곱이니까 8k 세제곱 더하기 2k제곱 f'k가 돼. 어라? 여기 프라임 K가 있으니까 넘기고 나누어주면 다시 한번 넘기기만 할게요. 2k제곱 f'k가 8k 세제곱이라 넘겨주면 f'k가 뭐가 돼요? 4k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k가 t랑 마이너스 t에 대해서 ft는 2t제곱이고요. f't는 4t이며 f 마이너스 t는 2t제곱이고요. f'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4t라고 말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보면서는 식 쓸 수 있냐는 거야. 식 쓸 수 있어요? 이게 좀 까다롭죠. 근데 이거는 관찰의 영역이긴 해. 무슨 관찰이냐면 얘랑 얘가 무슨 관계처럼 보여요? 혹시? 근데 얘랑 얘는 무슨 관계처럼 보여요? 미분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y는 fx랑 y는 2x 제곱이라는 게 t와 마이너스 t에서 접한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쵸? 여기다 t 대입한 거 마이너스, 여기다 t 대입한 거 t 대입한 거 같죠? 그리고 얘 미분계수랑 얘 미분계수가 같죠? 접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2x 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 안에 fx라는 애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뭐랑 뭐해서? 마이너스 t랑 t에서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써요? 식을 fx는 최고차는 계수 1이겠죠? t랑 마이너스 t에서 접해. t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t에서도 접해. 누구랑? 2x 제곱이랑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t에서 얘한테 접하고 마이너스 t에서 얘한테 접한다 라는 표현을 작성한 겁니다. 최소값이 17이래요. 얘 딱 봐도 극소값이 최소값이겠죠. 그쵸?
그래서 극소값을 구해서 17임을 이용합시다. 식이 좀 특이해. 얘가 fx고요. 얘가 y는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할게요. 이게 전개를 얘 제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 그치? x제곱 마이너스 t제곱 전개한다고 생각해주세요. x 4제곱 2 마이너스 2t제곱에 x제곱 더하기 t 4제곱 얘가 돼서 프라임을 쓰면 f 프라임 x 미분에서 0 되는 값 찾아야 되니까 4x 세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4t제곱의 x 얘가 0이 되는 값은 언제냐? x제곱이 t제곱 마이너스 1일 때가 된다. 여기에서 그 값에 갔죠. 맞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 여기 다 x제곱밖에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제곱을 할게. 그래서 그냥 f에다가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얼마여야 돼요? 17이다 라는 관점으로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t 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t 4제곱이 됩니다. 얼마냐? 여기 t 4제곱 되는데 여기 t 4제곱 있고 여기 마이너스 t 4제곱 2t 4제곱이라서 지워지고요. 잠깐만 제가 얘가 딱 부호만 봤는데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저 계산하면 17은 제가 2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t제곱이 얼마? 9가 뜨고요. 그러면 내가 찾는 f4는 fx는 x 4제곱 여기가 9니까 18 16 x제곱 더하기 81이 돼서 f 문제에서 4 구해달라 했죠. 4 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56 그냥 81이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얘겠네요. 이 형태를 보고선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얘 형태 보고선 이거 두 개로 갈라야 돼요. 이거 가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알았죠? fk가 0인 걸 먼저 고려해주고 실제로 그게 안 됨을 눈치채준 다음 그걸 통해서 얘라는 걸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발견했을 때 이 형태를 발견한 후에 ft는 2t제곱인 f't가 4t야 마치 정말 미분한 것처럼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얘는 4차고 얘는 2차고 이거 방정식이야. 그 함수가 ft가 2t제곱이라는 게 아니라 ft 이 4차 함수에다 t 대입한 거랑 2t제곱이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마치 미분한 것처럼 얘 미분하니까 얘도 미분한 게 됐다? 아 이거 접한다라는 거구나 라고 정보를 얻어내는 것.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했던 거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접한다는 걸 찾은 다음에 식을 꾸리는 거는 우리가 워낙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익숙해지길 바라겠고요. 그렇죠? 어렵죠? 어렵지 않나요? 작년 10월 문제죠. 엄청 색다른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곡선과 얘가 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왔진 않았어요. 그렇죠? 직선과의 관계는 많이 물었었지만 곡선과의 관계를 물어본 적은 많이 없었는데 그런 게 또 나오기도 한다. 근데 뭐 크긴 틀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죠. 24번 보겠습니다. 24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6이고요. gx가 2x제곱 마이너스 2예요. 기억 k는 0이면 x 세제곱 더하기 6이라는 애랑 2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애를 더한 애가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가 되는데 이거 근 하나밖에 없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프 그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얘가 0,4가 되고요. 이 극소값이 분수네. 분수네요. 뭐, 네,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것만 알죠. 마이너스 2,4.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케이, 그 값 하나야, 이제 뭐 교점 하나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어떻게 미분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렸나요? 라고 하면 난 뭐라고 하겠어? 계속 설명했던 방향을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얘는 4에 대해서 이 표현 아까도 설명했죠. 이 표현의 의미가 뭐야? 4랑 y는 4라는 애랑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지나. 마이너스 2에서 지나고 4에서 접하는 그림이니까 맞죠? 딱 요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굳이 미분을 안 해도 이제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릴 수 있으면 더욱이 좋겠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거지. 미분에서 또 0 되는 거 분수 뜬단 말이야. 귀찮죠? 니은 봅시다. fx 빼기 gx. 얘에서 얘 빼달래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8은 0이라는 애가 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4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게 근이 두 개라는 건 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그리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미분해서 원래 그 값을 찾아서 걔를 대입하는 건데 이거 미분하면은 상수가 k가 떠서 이거 대입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했더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낫대요. 얘랑 얘가 뭐 한다? 교점이 두 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한다는 거예요? 접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보죠. 얘랑 얘가 접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자고 했었죠? 둘이 접한다. 어떻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그쵸, 다 읊조리고 있죠. 얘의 접선이 얘가 된다. 근데 얘의 특징이 뭐야? 0,0 지난다는 거 맞지? 그래서 얘의 접선 중에 원점 지나는 애가 얘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말한 거죠. 그거 4야? 라고 말한 거야.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한 거라고. 그럼 일단 얘의 접선부터 그려야겠죠. y는 접선의 방정식 오랜만이지만 기억하겠죠? 얘 f't x-t 더하기 ft 3t제곱 마이너스 4t x-t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8이라는 애가 3t제곱 마이너스 4tx 마이너스 2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8. 근데 지금 얘가 뭐야? 원점 지난다며. 그럼 0,0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0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8이고 그걸 살짝 2로 나누어 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2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가 0 되는 거 찾는 건데 그런 t가 2 말고 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근이 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수분해 칸 해주면 더 좋은데 뭐 이런 거는 많이 해보면 인수분해가 실제로 하나밖에 안 뜬다는 게 좀 감이 잡히긴 해요. 좀 많이 하다 보면 아직은 안 잡힐 수 있으니까 미분해주면 더 좋죠. 자,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서 얘를 대입하면 y는 저기 맨 밑에 있는 식에다가 2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얼마? 12 빼기 8이니까 4x만 깔끔하게 나옵니다. k는 4뿐이죠. 맞습니다. 이 문제가 정답률이 쓰레기인 이유는 디귿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해요. 야, 이 정도까지는 할만한 거야. 알았지? 이 정도까지는 할만한 거예요. 디귿이 문제입니다. 디귿이 좀 어렵죠? 절대값 fx는 g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애가 존재하냐? 라고 말합니다. 절대값 fx는 gx.
그러니까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 그려달라는 거거든. 근데 얘 그래프는 일단 우리가 2차 함수 2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지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이 fx는 그럼 어떻게 그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기준은 일단 최고 차항 개수가 1이라는 것과 y절편이 6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kx만 있잖아? 그럼 얘를 보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기함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기 날라나?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고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거든? 그쵸? 그럼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돼요. 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기함수 더하기 C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0,0 대칭이 아니라 원점 기함수처럼 얘는 0,C 대칭이 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형태가 기함수가 원래 기본인데 거기다가 더하기 뭔가를 하잖아? 그럼 얘는 0,6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6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만큼 아래로 볼록한다는 이야기예요. 0,6을 기준으로. 오케이? 근데 걔를 절대값 했잖아? 맞죠? 한번 이거는 그림을 그래도 2번은 그려야 돼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위로 올라간 만큼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절대값 하죠. 그럼 절대값 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관통을 했다는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2라. 그럼 교점이 몇 개처럼 보여요? 1개, 2개, 이거 틀린 그림이에요. 틀린 그림 하나 정도는 그려놓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됩니다. 교점이 안 나와요. 5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교점이 2개가 생겨도 여기 지금 교점 몇 개요? 여기 2개예요. 4개입니다. 미안합니다. 4개예요. 4개란 말이야 지금. 그림상으로 내가 그린 그림상으로 4개야.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4개가 돼요. 근데 하나를 더 늘려야 돼. 어떻게 늘려? 왼쪽이 2개인 거는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오른쪽 이 부분이랑 교점을 3개를 만들 수 있죠? 주황색 그래프 한번 접혀야 됩니다. 접혀서 이게 볼록한 부분을 등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상상한다면 이런 식으로 상상한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너무 멀리 했다. 마이너스 2니까 1과 마이너스 1 정도로 할까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할게요. 0,6 기준으로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걔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많이 올라와야 돼요.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다가 뭔 짓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떠. 지금 여기 교점이 얘랑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서 이거밖에 안 뜨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최소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접히면서.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셋, 여기 넷, 5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슉 가면서 3차 함수는 반드시 2차 함수로 가로질러요. 차수가 다르면 무조건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이래야 돼요. 즉, 근데 방금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접히면서 그려져야 되잖아.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접혔을 때 얘가 관통을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가팔라야지만 가로지를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주황색의 접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팔라야지 2차 함수, 이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이거 3차 함수 거예요.
3차 함수께 더 이렇게 가팔라야지 위로 얘가 추월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위로 블록이니까 내려오는 과정 중에 교점이 추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다시 이 3차 함수의 그 차수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교점이 추가로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야. 여기에서 적어도 여기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즉 F'1이라는 게 G'1보다 어때야 돼?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같아서도 안 돼요. 같으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얀색이 있을 때 기울기가 저기에서의 기울기가 같으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점 안 생깁니다. 추가로 안 생겨요. 이게 기울기가 같을 때야. 오케이?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관통하려면은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이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죠. 그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보면서 기울기에 대한 관점을 세웠어야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얘 방금 내가 뭐 했니? 접었지? 마이너스입니다. 접힌 애잖아.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이거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F1이 0이어야 돼요. 자, F1이 0이라면 어떻게 되죠? F1이 0, 왜냐면 여기서 만나잖아. 그치? F1이 0이면 어떻게 돼요? 1-K 더하기 6, 즉 7-K가 0이니까 K는 7이 되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F'1은 어떻게 돼요? 미분에서 1 대입하면 3-K인데 4가 되고요. G'1은 얼마예요? 4가 되죠. 네, 같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틀렸다. 같아졌잖아요. 같으면 안 된다 했죠? 커야 된다 했죠? 말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줍니다. (25번) 전에 말하긴 했는데 원래 여기 파트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유는 당연하죠. 여기 22번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를 만들기에 되게 종합적으로 내는 문제 유형은 함수의 그래프 파트가 제일 좋다. 4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3차 함수는 지난번에도 풀었지만 지난번에 많이 풀어왔지만 꽤 많은 문제들을 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새로 낼 만한 게 또 좀 많이 모자라졌다. 그래서 그런지 4차 함수를 곧잘 내고 있어요. 곧잘 내고 있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애가 절대가 fx-t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fx라는 애를 t만큼 이동시켜서 접은 거예요. fx를 t만큼 내리고 그 다음 접었다라는 거예요. t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자, 이때 리미트 x가 k일 때 x-k 절대값분의 gx-gk 이게 뭔 말이지? 절대값이 왜 등장했지? 와, 이거 미분계수 파트에서 우리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응? 맞아요. 이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야 돼요. 우미분, 좌미분. 우랑 좌로. 그래서 이게 리미트 x가 k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는 x-k분의 gx-gk라서 얘가 우미분이 되고요. 그쵸? g'k의 우미분이라는 거예요. g'k의 우미분이라는 거고요. x가 k로 좌극한일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의 x-k분의 gx-gk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얘만 보면 뭐가 돼? 좌미분이야.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래서 좌미분이라고. 근데 뭐야? 마이너스 g'이에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k의 좌미분. 야, 이상해. 얘랑 얘가 지금 얘가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었다니까? 부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존재를 해?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미분이랑 좌미분의 부호가 바뀌었다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야. 야, 지금 여기 우미분이랑 좌미분의 부호가 바뀌었어. 근데 어떻게 같을 수 있어? 0이라서. 오케이. 근데 그런 애가 HT래요. 이게 되는 H 개수가 HT래. 이게 되는 이게 되는 K 개수를 HT래요. 아 그렇구나. T는 변하는 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뭐라고 비교해주면 좋을까요? 자, 저희 잠깐 22번 볼래요? 22번 보면 22번에 네 번째 줄 보면은 K가 0보다 큰 상수 K라는 표현이 있죠? 맞아요. 상수 K 라는 표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맨 처음에 실수 T라고 했죠. 그 차이가 뭐냐면 앞에 있는 상수 K는 이미 정해진 거야.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정해졌어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상수라는 건 이미 정해진 어떤 숫자야. 근데 실수 T라는 건 뭐냐면 실수긴 한데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변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T라는 것은 내가 적당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아까 K는 이미 확정된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누군지 안 바뀌어. T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 의미에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래서 T가 이제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리미트 T가 4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HT가 5가 된다. 5개? 아까 전에 시온이가 얘기해줬어요. 아, 이거 선생님 같으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어차피 부호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되죠. 근데 어떻게 5개가 떠? T가 4가 아니야. 4.1. 4.1 정도를 기준으로 4.1만큼을 평행 이동했어. 그리고 접었더니 요게 같도록 하는 K의 개수가 5개래. K는 X좌표죠? X좌표가 5개 있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미분이랑 좌미분이랑 지금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같냐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뭐예요? 그렇구나. 예시를 들어야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가 제일 낫긴 해? 4차 함수 그래프는? 그래도 W가 제일 낫죠. 그쵸? 자, 그냥 아무데나 찍어봅시다. 4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4.1도 어딘지 모르겠지. 대략 찍어보자. 어디쯤으로 하는 게 마음 편할까? 어디쯤으로 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냥 가운데로 해. 여기가 y는 4.1이라고 가정하자. 이거 아직 그리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뭐 하는 거야? 접은 거죠. 접었어요. 우미분이랑 좌미분이 부호가 바뀌어도 같을 수 있는 데는 일단 여기 3개. 2개가 어디서 추가되죠? 우미분이랑 좌미분이 K를 기준으로 우미분이랑 좌미분이 어떻게 부호가 다르지? 얘입니다. 여기 우미분은 플러스지만 좌미분이 어때요? 마이너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접어서. 아까 살짝 봤어요. 이게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됐던 이유가 뭐야? 여기 이거 지워졌죠? 접혀서 그런 거잖아. 그치? 접히면 기존에 갔던 기울기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된 거야. 그럼 잠깐 얘는 그러면은 부호가 바뀐 데가 몇 군데야? 우미분이랑 좌미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우미분이랑 좌미분이 똑같아야 돼. 여기를 기준으로.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접혀서 우미분과 좌미분의 부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우미분, 좌미분 부호만 다른 거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몇 개가 추가됐어? 4개가 추가됐네? 그럼 안 되잖아. 이거 그림 틀린 거야. 그럼 4.1이 어디면 적당할까? 고민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얘랑 얘는 얘 3개는 이미 무조건 있어요. 이 HT의 이 3개는 무조건 있어. 왜? 얘랑 얘랑 같도록 하는데 0은 되게 좋은 재료거든. 다시
K의 개수가 HT라고 했는데 얘는 그럼 어디에서 생기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방금 말한 거에 따르면 첨점. 꺾이는 점 말하는 거죠. 뾰족한 점과 극값입니다. 극점이라고 할게요. 극값에 갖는 점. 이 두 개가 K의 개수가 돼요. 근데 그게 4.1에서는 5개가 된 거잖아. 근데 이미 극값은 몇 개처럼 보여? 3개처럼 보이죠? 첨점이 2개만 있어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y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 기준으로 접으면 첨점 2개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나에서 말합니다. ht라는 게 마이너스 60과 4에서만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60은 왜 그런 일이 벌어져?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60인 거예요. 왜? 이 밑에서는 어때? 밑에서 접는다고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그 t라는 애가 여기 있으면 y는 t가 여기 60, 마이너스 6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3개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보다 살짝 위를 가면은 아까 봤죠? 뾰족한 첨점이 4개가 되면서 여기서는 뭐가 돼요? 이걸 HT라고 할까? HT가 3개인데 여기 HT가 몇 개가 돼요? 7개가 됩니다. 그러다 이 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 HT가 5개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y는 t가 여기 있을 때 지금 파란색은 y는 t들이에요. y는 t라는 게 여기 있으면 ht는 3개야. 왜냐면 ht는 우미분과 좌미분의 부호가 다른 지점. ht라는 것은 다시 우미분과 좌미분의 부호가 다른 지점을 찾는 건데 이거 개수 찾는 건데 그러려면은 극점이라서 그냥 기울기가 0인 경우 또는 우미분과 좌미분이 절대값에 의해서 꺾여서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를 찾는 것이고 y는 t가 여기 있다면 꺾이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극점만 3개. y는 t가 여기 있다면 지금 여기서 꺾이죠. 그래서 첨점이 4개 추가 7개.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2개 추가돼서 5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 식을 써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F2가 4라고 알려줬어. F'E가 0이래요. 0보다 크대요. 야, 방금 4가 어디야? 여기 3개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F'E가 0보다 크대. 그럼 셋 중에 누구야? 기울기가 0보다 큰 놈. 얘죠. 여기를 2,4라고 알려준 겁니다. 프라임 2가 0보다 크고 F2는 4. 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식을 찾으래요. 식 어떻게 찾을까?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시간 줄이려고 원래 설명을 그냥 생각했던 건데 설명을 보여줄게요. 자, 불연속이 2개밖에 없죠. 왜 그런지 예시를 들어보죠. 여기에서 극점 몇 개예요? 3개죠. 여기서도 3개요. 근데 자, 여기로 오면 몇 개가 됐죠? 하나, 둘, 3개에다 2개 추가됐죠. 5개가 돼요. 그쵸? 한번 불연속이 어느 순간 일어났어. 아마 여기를 기준으로 불연속이 일어났겠죠? 근데 여기가 되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4개의 첨점과 극값 3개, 7개가 됐죠. 그래요? 여기 기준 접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다시 여기로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5개가 돼요. 이 불연속이 여기에서 1번 일어나고요. 여기서 2번 일어나고 여기서 3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알았죠? 이 표현, 우미분, 좌미분에 대한 표현은 곧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죠? 그래요?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였죠. 리미트 뭐 h가 0으로 갈 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절대가 fx 더하기 h 빼기 절대가 fx의 마이너스 h 맞죠? 이런 표현으로 우미분과 좌미분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그쵸? 오늘은 저렇게 표현해. 분모에다가 줬네 이번에 절대값을. 자, 이 문제가 정답률이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부터 식을 찾는 게 힘들어요. 식을 찾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내가 여태까지 이거는 굳이 강조는 안 했던 부분이라서 웬만하면은 그냥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설명하려 했거든. 그랬더니 풀이 길이 차이가 너무 심해져. 너무 심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설명할게요. 뭐냐면 이 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그래요. 어쨌든 이 4차 함수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이 마이너스 60이라는 걸 기준으로 식을 쓰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4라는 걸 써먹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2라는 걸 써먹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변수를 찾는 게 좀 힘든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a랑 b라고 쓴다면 이 fx가 이렇게 써집니다. x-a의 제곱, x-b의 제곱, 마이너스 60 이렇게. 식 되게 깔끔하죠. 근데 문제는 저기에서 얘를 이제 접목시키면 되게 까다로워져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프라임이 정확하게 2분의 a 플러스 b거든. 얘를 기준으로 식 쓰는 게 워낙 쉽지 않아서. 오케이?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식을 썼다면 f 프라임 2분의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것과 f 2분의 a 더하기 b가 4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게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요것만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여기다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b 하면 숫자가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여기다 2분의 a 플러스 b 하면은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a라서 b 마이너스 a의 제곱. 여기다 2분의 a 플러스 b 하면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60이죠. 그래요? 근데 얘가 결론적으로는 뭐니? 뭐 부호만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a-b라고 하면 되죠. b-a의 4제곱이 64가 됩니다. 그래서 b-a의 4제곱이 2의 6제곱과 2의 4제곱이라서 2의 10제곱이 되고요. b-a가 2루트 2가 떠요. b-a가 4루트 2 아닌가요? 4루트 2죠. 4루트 2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말했듯이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였는데 3차 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적은 없어요. 아니, 한 번 정도 했나? 3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썼던 게 2대1이라는 비율 관계죠. 맞아요? 그쵸? 근데 이거 할 때 약간 짜투리 같은 걸로 한 번 설명을 한 적은 있을 텐데 뭐냐면 여기 변곡점, 이게 극값과 극값의 가운데 기준으로 가로선 그리면 극값에 대해서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이 생깁니다. 1대 루트 3.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비슷한 걸 한번 봤을 때 예를 들어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하면 여기가 루트 3일 때 대입하면 0이잖아요. 3루트 3, 3루트 3이라서. 그럼 여기가 딱 1이라서 1대 루트 3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그것처럼 얘한테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몇 대 몇이냐면 여기 가운데 극값에서부터 여기 있는 극값까지의 길이를 1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가 루트 2가 돼요. 이런 비율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루트 2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얘를 적극적으로 써먹을 만해요. 왜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2루트 2에 따라서 여기가 정확하게 4랑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으로 식이 한 번에 나와요. 저기서 f 프라임 2분의 a 플러스 b 해서 문제 풀잖아?
해봤는데 한 8줄 더 나와요. 8줄.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 알아도 시간 내에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시간 내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대 루트 2라는 저 비율관계 때문에 여기 2루트 2, 2루트 2라고 하는 b-a가 4루트 2잖아요. 그게 여기가 돼서 그냥 fx가 단번에 나옵니다. 6과 2를 지나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한다. 4에 대해서. 한 줄 만에 나와요. 8줄을 줄이는 풀이에요. 좀 특이한 주제긴 합니다. 오늘 어떤 거라서. 그래서 F4라는 것은 여기다 4 대입하면 10 곱하기 2 곱하기 36 더하기 4라서 얼마냐? 724 이렇게 되고요. H4라는 건 뭐예요? 4에서 말하는 접점과 극값의 합이죠. 그래서 이게 5개가 됩니다. 그래서 720 이렇게 돼요.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어렵죠. 요거까지는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과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어서 난 개인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로 나온 적이 없어요. 요걸 이용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28번. 정수 블라블라가 됐죠? 정수 블라블라라서 이게 맨 마지막에 그래서 개수 구하는 거구나. 적당히 대입해서. 맞죠? 일단 fx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써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려지고요. 0보다 클 땐 뭐야? 이거 그냥 확정이네? 뭐 고민이고 자시고 없죠. 그냥 그리면 되죠. 0보다 작을 땐 잘 모르겠지만 0보다 클 땐 알아.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미분해서 그려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슉 하다가 0.5에서 접하고 지나가다가 2에서 왜냐면 여기가 도도도도도 여기가 3이거든. 그래서 2에서 1을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됐거든. 원래 이렇게 3차함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0보다 큰 부분만 그린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왼쪽에다가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내가 가로선과의 교점을 슉 그렸을 때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다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2차 함수가. 근데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개수를 GT라고 하면 그 GT라고 하는 애가 불연속이 되는 애가 교점의 개수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그치? 근데 그게 불연속인 애가 2개가 되도록 해달래. 불연속인 애가 2개? 진짜 아무렇게나 예시를 들어봅시다. 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지울 테니까 하지 말았죠. 자, 그냥 승서가 말해볼까요? 2차 함수 어떻게 그릴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네가 말만 해봐. 아래로 부르기긴 해요. 그러니까 뭐 꼭지점이 어디 즈음이다. 뭐 그렇게만 말해볼까요? 어떻게 그려볼까? 아무거나 그려보니까 2차 함수. 아무거나 그리라고. 어떻게? 꼭지점 어디에다 찍어? 진짜 그냥 아무데나 말을 하라고. 어디? 너 말할 때까지 나도 안 할 거야. 그냥 위치 대략. 거기 어디 옆이요? 뭐 어디 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다 이렇게 그럼 꼭지점 그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합시다. 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교점의 개수, 가로선에 그린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불연속이어야 돼. 자, 여기 교점 없죠? 없죠?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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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2개 맞죠? 불연속인 거 몇 번 떴어요?
한 번. 아,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얘 내릴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로선 개수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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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2개, 2개 하다가 여기 지금 여기 점입니다. 점이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알았죠? 주의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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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뭐야? 몇 번 불연속이야? 3번 불연속이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여기서 3번 맞죠? 그래요? 아, 그럼 무조건 여기랑 여기 기준으로 뭔가가 일어나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해요? 오케이, 이렇게 하자. 얘랑 같은 라인에 있도록 하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라인에 있도록. 그러면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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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3개, 3개 이게 한순간이죠.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따르면 0개였다가 2개가 되는 순간 바로 3개가 되면서 그려지다가 다시 3개가 2개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개, 3개, 3개 하다 여기가 2개, 2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연속이 몇 번 떠요? 2번 떠요. 내가 찾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수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예시를 아무렇게나 들어보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의 특징은 뭐예요? 간단해요. 여기다 0 대입한 놈이 1번이라고 할게요. 0 대입한 놈이 1이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A랑 B가 정수래. 야, 정수의 제곱을 더해서 이게 1이 될 수가 있어? 얘 정수 제곱인데 얘도 정수 제곱인데 어떻게 더해서 1이 돼? 아, 그쵸. B가 0이면 되겠네. B가 0이면 A가 얼마? 2랑 마이 2개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뭐도 돼, 당연히. A가 0이면 되겠네. A가 0이면 B는 1과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쵸? 몇 개예요? 4쌍이 생깁니다. 그리고 답에 4쌍이 하필 하나 있네.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틀렸습니다. 자, 어차피 이거 틀렸고, 자, 여기에서 내가 왜 틀렸을까? 이거 4쌍 아니에요. 왜 4쌍이 아닐까요? 이건 찾아줘야 돼요. 좀 중요합니다. 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쯤에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설명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순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첫 번째, x절편 있으면 걔 기준으로 그리는 겁니다. 아까 2x제곱 마이너스 2 할 때 내가 1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렸죠? 맞아요?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네, 꼭지점 또는 축. 저 그래프는 축이 어디 있죠? 축이 있어 보여? 안 보이지? 축은 1, 4분면에 있어요. 즉 0 이상이야. 즉 A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되게 허투루 그리면 안 돼. 맞죠? 얘가 안 돼서 새쌍입니다. 하필 또 답이 있어.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것도 이해는 해. 하지만 내가 1번이라 했잖아. 더 있겠죠. 그럼 또 어떻게 그리면 될까? 항상 좀 특이한 부분, 극값의 기준으로 뭔가 일어났으니까 얘를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여기로 옮기는 거 아까 안 됐잖아. 처음 예시에서. 그치? 그럼 어떻게 또 저 극값 여기 극값을 건드렸다면 내가 한번 여기 극값은 어떻게 건드릴까? 방금 이 그래프의 기준을 그리는 기준이 누구였다고?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가 가정이었다면 네, 두 번째는 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2,1과 0,5에 대해서 축이 이쪽에 그려질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이해가요? 이런 게 어렵죠.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르는 근거는 누구였다? A가 0 이상이냐, A가 0보다 작냐였어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얘도 실제로 보면 0개, 0개, 0개였다가 여기 0개였다가 2개가 되다가 4개가 되죠, 바로. 4개가 되다가 얘가 4개였다가 3개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2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돼요. 0개, 4개,
0개, 2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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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불연속은 2번 뜨고요. 이 그림에 따르면 0을 대입한 애가 5예요. 즉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이면서 또한 꼭지점 누구예요?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얘 둘은 뭐가 돼? 연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연립이 되면 어떻게 돼요? a제곱이 4가 됩니다. 그럼 a는 2가 되고요. 그에 따른 b는 얼마가 돼요? a가 2면은 얼마냐? 1이니까 b는 2랑 마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쌍이 추가돼요. 최종적으로 몇 쌍? 5쌍. 답입니다. 이것도 a제곱은 4지만 누구만 된다고? 2만 돼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프 잘 그려야 돼요. 계속 말하죠. (29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값 때문에 맞죠? 문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풀이 되게 짧습니다. 볼게요. 가에서 F0은 G0이랑 둘 다 0이래요. G0이 F0 더하기 절대값 F'0이거든? 근데 그게 0이래. 근데 얘도 0이래. 그럼 당연히 누구도 0이야? 얘도 0이 됩니다. 가의 의미예요. 잠깐만. 함수값도 0인데 프라임도 0이라고? 3차 함수라고? 아, 이거 접하네. 0에서. 0에서 접하는 애네. 근데 fx는 0이라는 애가 양의 식은 가는데요. 그래프 확정. 0에서 접하고 또 다른 x절편. 그럼 fx10도 거의 확정. x제곱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렇죠. a만 찾으면 되죠.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래요? 다에서 절대값 fx는 4가 되는 교점이 그 실근이 3개래요. 뭔 말이야? 얘 접었더니 접고선 4에다가 가로선 그렸더니 교점이 3개래. 그래요? 아,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그려지죠? 가로선 어디에 그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y는 4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4였다는 겁니다. 그래요? 2대1, 2대1 그 비율 관계에 따라서 얘는 3분의 2a겠죠. 즉 3분의 2a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대입하죠. 9분의 4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4. a 세제곱은 27입니다. a는 3. G3이라는 건 F3 더하기 절대값 F'3인데 F3은 얼마예요? 3 대입하면 네, 0입니다. F'3만 구하면 되죠? F'3 얼마예요? 지우고 여기 x-3이잖아. 그치? 그럼 지우고 3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9가 돼요. 지우고 3 대입하면 9. 그래서 더하면 9입니다. 이거 답이에요. 오케이? 되게 짧죠? 그래서 정답률이 이렇구나 라고 이제 이건 확 드러나죠. 꼭 그렇게 좀 덜 어려운 것 같으면 정답률이 급등이에요. 급등.
물론 그건 있습니다. 비슷한 난이도라고 하더라도 여기 14, 15번에 있는 거랑 21, 22번에 있는 게 좀 차이가 커요. 왜냐면 14, 15번까지는 건듭니다. 시간이 되거든 아직. 근데 14, 15번, 20번까지 왔을 때 내가 말했지? 선택 과목이 보통 말 안 했었구나. 선택 과목에 한 3, 40분을 투자해야 돼요. 미적분이라면 35에서 40분 투자해야 되고요. 확통이면 그래도 30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학 1 11문제, 수학 2 11문제, 선택 과목 8문제란 말이야. 얘한테 30분을 투자하잖아? 여기에다 각각 얼마씩밖에 투자를 못해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20번까지 오잖아. 그러면은 보통 이제 20번, 아니 21, 22가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한 3등급 정도 됐다고 했을 때 14번 저렇게, 저기 14번이니까 꾸역꾸역 내서 정답을 저렇게 높여놨죠?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이미 한 60 몇 분이 날아갑니다. 저걸 꾸역꾸역 풀어가는 과정 중에 시간이 이만큼 날아가요. 한 10분 남았잖아? 넘겨요. 그냥 넘기고 여기로 넘어갑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같은 난이도라고 하더라도 이 둘은 못 건드려서 찍지도 못해. 심지어 이건 찍으면 999분의 1이잖아. 얘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찍는 것도 못해. 그래서 정답률이 더 낮아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24년 9월에 했던 짓인데 그때 한창 욕먹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교육부가 평가원이 욕먹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내라니까 왜 쉽게 안 냈냐라고 식으로 질책을 당해서 그 다음 해에 22번 난이도가 급 내려갔는데 정답률이 그렇게 엄청 달라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정답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방법이 21, 2번 난이도를 좀 높이고 14, 15번 난이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 얘네들은 난이도를 낮추고 21, 22는 14, 15번은 난이도를 높여. 근데 객관식이니까 이 찍는 것 때문에 정답률이 무조건 20% 근처에는 있습니다. 정답률 자체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20% 뜬다고. 14, 15번은.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주관식을 이제 슬쩍 건드려 보잖아. 할만하면 건들긴 하거든.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좀 약간 괜찮아진 듯한, 난이도가 정말 그 전보다는 마치 순화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면은 13, 14, 15, 21, 22 이렇게 풀 때 문제는 한 번씩 봐주는 게 좋고, 만약에 둘 중에 한 문제 푼다면 차라리 14, 15번을 찍고 21, 22를 풀어보는 게 낫습니다. 확률적으로 맞아요. 수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선택이에요. 왜냐면 21, 22는 찍을 수 없지만 14, 15는 찍을 수 있거든. 그렇죠? 물론 22번을 찍어서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 한두 명씩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학교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잘 찍어 애들이. 요령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확률에 이제 들어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따지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찍을 거면 14, 15번을 찍고 21, 22를 건들자 라고 하고는 싶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문제는 한 번씩은 보자. 아무리 시간이 모자라도 문제 한 번씩 보세요. 할 만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21번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안 나오니까 금요일 날 나오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영상을 안 봤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이마. 너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에 나오는 거고요. 알았죠? 그러면은 내 계획대로면 22일 날까지 그 교육청 것만 남을 거예요. 수학 1도, 수학 2도. 그럼 그걸 24일 날 한 번에 설명할 거고요. 26일 날은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100분짜리 모의고사는 아니고 이제 선택과목 뺄 거니까 70분짜리 보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해설하고 방학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26일엔 모의고사 볼 거예요. 오케이? 모의고사는 70분 기준으로 볼게요. 수학 1이랑 2 볼 거고요. 이미 우리가 웬만한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실제 나왔던 모의고사를 푸는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다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완성, 작년도 수능 완성의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알았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 금요일 나옵니다. 다음 주 목금이에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모의고사 볼 거다. 이렇게
2까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는 아마 6일로 내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번쯤 보면 좋겠죠. 빨리 합시다. 30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2분의 1인 fx에 대해서 3참수예요. 근데 이 gx를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fx와 fx 더하기 8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 이상일 때 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끊고 얘는 뭐 했어요? 평행이동한 거죠. 평행이동했어요. 근데 평행이동을 했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gx. 자, 그럼 또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번엔 누가 해볼까요? 그래요, 유림이가 해보자. 야, 0, 마이너스 2 어디 있어? 아무데나 찍어. 대략 그냥 아무렇게나 해봐요. 어디라고 할까? 극값 기준으로 말래. 왼쪽 극값, 오른쪽 극값. 왼쪽 극대 어디? 극대 기준 극대로? 자, 여기라고 했어요, 유림이가. 자,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보다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 해야겠죠? 그래요? 평행이동 할 겁니다. 평행이동 할 거예요. 8만큼 평행이동해서 어디로 올까? 어디가 좋겠어, 당연히. 이 근처가 좋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한 게 좋을 거라고 같지 않니?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경험에 의하면 뭔가는 극값에서 보통 일어나니까 극값을 후보로 잡은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극값 옆이라고 그리고 싶은 건데 내가 좀 이렇게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게 예시야. 그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뭐래요? 가로선을 그린 교점이 2개뿐이래. 2뿐이래. F-2가 어디니? F-2 어디야? 자른 곳이야. 여기가 F-야. 왜냐면 Y는 F-2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 F-2라서 여기에서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래? 교점이 하나밖에 없대요. 2뿐이래. 실근이 2뿐이라는 건 여기가 2, F-2가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끝났는데? 이게 뭔 말이지? 그럼 내가 했던 거에 따르면 지금 뭔 말이냐? 여기 극값에서 여기까지 맞죠? F-2에서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야? 8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F0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극대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여기 함수값만 찾으면 되겠네. 여기랑 지금 8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거 쓰지 마요. 틀렸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렸어요. 자, 조정해 볼게요. 일단 왜 한번 내가 따진 거에 따르면 2대 1이니까 이거 극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2대 1이니까 4대 2라서 여기 6이거든. 원래식은 fx라는 애가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6 더하기 뭔지 몰라. 그래서 c겠죠.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 1이죠. f0은 2분의 1이래.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c. 그래서 c가 2분의 49가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내가 찾는 극값이잖아. 극대값. 답이 없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나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어? 저 그림 딱이잖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지? 하고 고민을 해요. 실제로 얘한테 2를 대입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되죠?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49라서 8이 안 나옵니다. 방금 뭐라 했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걔를 8만큼 올린 거잖아. 그치? 8만큼 올렸는데 그걸 가정하고 식을 꾸렸는데 어긋났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실제로 쟤는 극값이 아니라서 그래. 아니 근데 극값이 때 딱 되긴 했잖아. 그림이 완성은 됐잖아. 그럼 어떤 게 착오가 있었던 거냐면 이걸 찾는 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여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극값만 아니면 돼요. 극값일 때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 극값이 아니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접어 올려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인 건 맞아요. 2,f-2죠. 근데 2,f-2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f2 더하기 8이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f2 더하기 8이라고 했던 게 중요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fx라는 것을 이 2를 기준으로 식을 잡아야 돼요. 2를 기준으로. 그래서 x-2의 제곱. 그러니까 원본은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여기가 2, 뭔가가 있고요. 2, c가 있고요. 도도도도도도. 여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뭐 a, c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이쯤에 있어서 마이너스 2랑 여기의 차이가 얼마? 8이다. 여기 차이가 8이다 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x-a 더하기 c인데 이 f-2가 얼마라는 거예요? c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니? 16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더하기 c인데 이게 c 더하기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얘가 2분의 1이어야 돼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fx 그 다음 f0이라는 애는 4 곱하기 2분의 5 더하기 c가 2분의 1 떠야 되거든. 그래서 c가 얼마가 떠요? c가 얘가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9가 뜹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최종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2, 마이너스 2분의 19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9 그리고 극대값은 여기를 기준으로 2대1 비율 관계에 따르면 이게 얼마냐 2분의 9 2분의 9 얼마지? 2분의 9를 2대1로 쪼개면 얘가 3이랑 2분의 3 요 관계라서 여기가 실제로 마이너스 1 콤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콤마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5 2분의 3 빼기 2분의 19라서 2분의 27 4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돼요. 알았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에 근거하면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방금 지금 유림이가 말한 게 아예 틀린 접근은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8이잖아? 그렇게 한 거잖아. 지금 얘를 8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 됐다는 거, 여기랑 여기 차이가 8인 건데, 우리 이미 알아요. 극대 빼기 극소는 극대 마이너스 극소에 대해서 식을 설명한 적이 있어. 이거 2분의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거든? 근데 그게 8이 나왔다고?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인데 8이 나왔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얘랑 얘로는 8을 못 만들어. 그게 대전제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아니라는 거 금방 찾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여기가 2인 거는 맞겠지. 근데 얘가 극되면 안 돼. 마이너스 2가 극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수순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다른 데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뭐 여기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크게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여기든 우리가 찾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거는 얘는 적어도 마이너스 2는 아니고 그냥 이 그림이 올라가서 만들어졌을 뿐이야. 그럼 식을 극대값이라는 건 배제하고 식만 세우면 돼요. 극대값이라는 건 배제하고 식만 세우고 극대값은 맨 마지막에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0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정보와 그리고 f-2와 f2의 차이가 8이다 라고 하는 이 정보, 이 두 개만 이용하면 문제는 풀리게끔 해놨어요. 맞죠? 고려할 게 많죠. 31번 두 문제 남았네요. 이게 시간이
자,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뭔 말이에요? fx는 안 썼네? gx만 썼네요. fx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증가함수라는 거겠죠? 뭐 또는 감소함수. g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랍니다. 자, 근데 이 fx가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라서 둘 빼주면 어떻게 돼요? x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x 대입한 거 빼주면 2x 세제곱 더하기 2bx만 돼서 오케이 fx가 뭐야? x 세제곱 더하기 bx입니다. 근데 얘가 증가함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b가 0보다 커요. 아, 말을 내가 잘못했구나. 역함수가 존재하는 fx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문제를 잘못 봤네요. b가 0 이상이다가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함수 gx라서 g'x가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인데 얘에 대한 판별식이 0 이하다 라고 접근하는 게 맞죠. a제곱 마이너스 3b가 0 이하다. 그래서 나왔네요. 기억. a제곱은 3b 이하다. 맞죠? 니은 f'x는 0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f'x 3x제곱 더하기 b 이게 0인 게 두 개?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a제곱보다 3b가 이상이거든. 그래서 b는 0 이상입니다. b는 0 이상이라서 이게 근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두 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b잖아요. 불가능하죠. 지금 f'x는 0이 실근을 하는데요. 지금 3x제곱 더하기 b는 0이 이게 근이 존재한대. 그러려면 반드시 뭐라고? b가 0일 때만 가능해요. b가 0이라면 g'1이라는 애가 b가 0이면 자연스럽게 a도 0이 되거든. 그래서 g'1은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끝. 이 문제는 왜 정답률이 낮을까? 이해가 전혀 안 가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32번 마지막. 지워야 됩니다. 다 적었나요? 그 다음 걸 설명하려면 여기를 좀 지워야 돼서 지울게요. 라스트 32번. fx라는 게 절대값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 기함수 더하기 8이죠. 그렇죠? 그래서 0,8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인 그래프입니다. (0,8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일 때 10이고요. 1일 때 6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극값이 이제 x끼리 이만큼 차이 나면 극대극소 빼면 4 차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이제 익어야 돼요. 이게 x가 벌어지는 만큼 극대극소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 얘 절대값 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게 fx예요. 자, 이걸 말합니다.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오랜만에 등장했죠. 오랜만에 등장해요. 이게 센이든 센은 없었네요. 마플 시너지나 내신에서는 종종 나왔던 표현인데 여기서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하네요.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원래 이제 설명했던 방법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좀 익숙해졌으니까 네, 맞아요.
익숙해졌으니까 이 방법을 설명합시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t랑 t 플러스 2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는 게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 누구? 최대를 찾는 거잖아. 얘가 최대죠. 최대예요. 맞아요. 최대 하다가 둘이 같아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얘가 최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뭔가 이제 환승하는 듯한 그림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줄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차피 여기 t에서랑 t 플러스 2에서를 순간적으로 동시에 비교하는 게 잘 안 되거든. 매직 아이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서의 이 최대를 구하는 gt라는 걸 구하기 위해 그래프에 약간의 변화를 줄 겁니다. 이거 그래프 살짝만 옮길게요. 이 카메라상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올 거라서 여기 정도. 여기 0,8이고요. 마이너스 1,10, 1,6. 이렇게. 그렇죠. 요게 fx예요. 그쵸? 절대값 한 거. 원하는 게 2부터 t부터 t 플러스 2만큼이죠. 그래서 저 fx를 그리고 fx 플러스 2를 그리겠습니다. fx 플러스 2. fx 플러스 2는 어떻게 그려주는 거예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해요? 2만큼 이동하죠. 그럼 2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니? 왼쪽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랑 차이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극소가 이렇게 되게끔 이동합니다. 살짝만. 그리고 극대가 뭐 이쯤에 가도록 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 0대 2푼 얼마냐? 모르겠네. 대충 그려요. 뭐. 자,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내가 원하는 게 t부터 t 플러스 2까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둘을 비교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t랑 t 플러스 2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죠. 그 이동한 경로에다가 색칠을 할게요. 이렇게 색칠했고요. 얘가 하얀색이 이동한 경로예요. 하얀색이 이동한 경로니까 이쪽으로 이동했죠. 이렇게 색칠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하얀색이 이동한 경로가 이렇게 색칠하죠. 여기 없고, 맞죠? 이렇게 색칠했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윗부분 있죠? 이게 GT입니다. 이게 GT예요.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모든 영역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T고요. 여기가 T 플러스 2라고 할 때 이 순간을 한 번에 표현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여기로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하얀색 여기에 대해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쓸어내린다 라는 형태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이 GT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종종 나오는 게 최소를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럼 최소는 여기가 돼요. 이게 최소를 말하는, 예를 들어 그냥 H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최소를 묻는 거고요. 윗부분은 최대를 묻는 애가 돼요. 그럼 이 최대를 묻는 애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분 불가능한 애 딱 두 번 뜬다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게 뜨죠.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0처럼 보여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애는 얘랑 얘입니다. 여기는 정체가 누구냐면 fx
얘가 접혀 올라간 부분이랑 이 fx라는 애가 x 플러스 2만큼, 그러니까 x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애가 같을 때고요. 여기가 알파인가요? 베타라는 애는 누구냐면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 원래 하얀색이랑 얘가 이동한 만큼 x 플러스 2에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 더하기 8, 요거의 교점이 됩니다. 여기가 베타예요. 얘가 알파고요. 베타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좀 생각이 편합니다. 뭐 나머지 그냥 전개해주면 돼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2x 세제곱 3, 4, 12 x제곱 플러스 4, 3 6x인데? 6x제곱 더하기 12x에다가 6x 빼면 더하기 6x 마이너스 8 24 더하기 18 0이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뭘로 되나요? 마이너스 2? 택도 없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4 0 오, 됐네. 마3 끝? 뭐 마3이겠죠 뭐. 또 얘는 누구예요? 이거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6x 제곱 x는 플러스 12x 8 날라가고 더하기 6요. 이게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 아니야?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9 마이너스 6 잠깐만. 네. 그냥 여기 맞네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달래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는? 그러면 3, 얘 플러스예요. 왜냐면 지금 0보다 커 보이죠? 그쵸? 0보다 작긴 하구나. 근데 이제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플러스라서 곱하면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랑 더해달래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대랑 최소 묻는 문제에서 종종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스킬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좀 편하죠. 이게 매직 아이처럼 보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거죠. t부터 t 플러스 2까지에 대해서 t와 t 플러스 2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비교해야 돼서 우리가 실제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예시를 들어서 제일 편하게 보면 여기가 t의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를 그냥 다시 그려줄까요? 원본을 이렇게 그려주면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최대값이 있죠. 얘가 최대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최대가 여전히 얘예요. 내가 지금 t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최대는 얘라고. 그쵸? 여전히 최대는 얘예요. 옮겨도 여전히 최대는 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최대가 얘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내가 움직이는 t가 움직이는 내내 최대는 여기로 고정된단 말이야. 그걸 형상화한 게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원래 여기 하얀색이 여기 있었어. 하얀색이 있잖아요. 그쵸? 하얀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t가 여기 있을 때부터 얘가 t 플러스 2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최대는 얘가 됐다는 거죠. 그게 얘가 움직여도 계속 최대값은 얘가 된다라고 하는 걸 형상화해 준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얘인데 이게 최대값이 얘가 되는 순간 그러다가 이 둘이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최대값이 얘가 되거든. 그래서 얘가 되는데 t는 여기 있는데 최대값은 여기 있잖아. 그쵸? 이게 잘 상상이 안 간다고. 그래서 얘를 끄집어 온 겁니다.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가져온 거예요. 같은 곳에서 비교하라고. 저런 그림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청이었습니다. 아, 너무 길었네요. 좀 쉬었다 하죠.